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어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의 훈풍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시에까지 악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FTX 사태에 완전히 발목 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16,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늘상 그랬듯 곳곳에서 이 악재성 소식들,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예 대놓고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특히 눈에 띄는데, 피델리티의 전략가조차 다소 부정적인 톤의 멘트를 제시하면서 개미들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게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개미 심리 탈탈 털어버리는 방식 참 별로인 것 같은데, 이 과거 상황을 놓고 보자면 대형 악재 때는 항상 이런 극단적인 부정적인 톤의 보도들이 나왔고,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약세장의 끝물일 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 전체의 사이클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폭락 이후의 폭등 상황과의 비교, 또 교과서적인 투자 심리 사이클과의 비교, 이런 등등 여러 분석들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좀 더 넓게 바라보자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FTX 사태는 아무래도 워싱턴에서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샘 뱅크먼 프리드와 민주당 또 게리 겐슬러, 이 커넥션에 대한 스캔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적인 요소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면서 샘 뱅크먼은 민주당 최고 기부자 가운데 한 명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었던 커넥션 이미지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번 사태는 어쩌면 워싱턴 정가를 한바탕 뒤흔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사이클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과 또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크립토 시장 곧 모두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얘기들도 눈에 보이는데, 과거에도 대형 악재가 덮쳤을 때는 늘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점, 이후에는 늘상 거시적인 마켓 사이클의 흐름을 따랐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멘탈 다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라이브 방송은 제가 간단한 이슈 브리핑을 하고 서로 의견 나누는 방식으로 또 사는 얘기도 하면서 당분간은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개 라방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 미리 예보를 드릴 수 있으면 당일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다시 16,0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FTX 사태에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는 점, 추가로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10,000달러 부근까지의 바닥 테스트 없이 지금 구간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 방향성을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올라서 다시 40% 위로 간당간당 올라서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 약세장은 2018년 약세장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다. 2018년에는 마이너스 84.5%까지 폭락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78%가 빠진 상태다. 지금 상태 자체는 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극단적인 공포와 최고조에 다다른 비관적인 관점이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다. 과거의 상황은 먼 기억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2018년보다 더 빠질 수는 있는데 과거에 그랬듯이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역사적인 흐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FTX 파산 사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블랙스완으로 역할을 했다. 코로나 발발 당시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시장의 움직임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은 회복될 거라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코비드 충격 당시 50% 빠진 뒤에 급격히 반등을 했고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27%가 빠진 상황인데 이번 역시 반등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장기 트렌드 라인이 잘 지지받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5년 반 넘게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고 지금 이걸 터치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년 반 동안 지지라인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폭 더 빠지면서 여기를 만약 터치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아디티아 시다르타 로이는 재미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18,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약세 감정이 강하고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가능성을 외치고 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전망과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부근에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도 말을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부근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붙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2만 달러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터지면 내년 2월 중순에 다시 14,000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2만 달러 부근으로 반등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호재 하나 더해지면 이 상단 저항선 뚫고 지지받으며 추가 랠리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악재에 시달리면서 매도세가 달라붙으면 다시 14,000달러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거래소 이슈를 더 바라볼 수도 있다. 안전하고 침착해야 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끔찍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더 강해져서 여기를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가운데에서는 블룸버그가 가장 부정적인 전망, 다소 극단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FTX 사태를 통해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관련해서 런던의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매니저는 분명한 건 비트코인이 기관 자산 배분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수석 전략가, 이 수석 투자 전략가 살만 아메드는 FTX 사태가 암호화폐 생태계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항상 어려웠고 이걸 설정하는 것은 더 큰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멘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무시무시한데 늘상 그렇듯 대형 악재가 시장을 흔들 때는 이런 기사들이 범람했고 이렇게 다소 자극적인 극단적인 기사를 써야 이게 또 팔리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델리티는 암호화폐의 진심인 기업이고 미래 비전의 영역에서 거의 올인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퇴직연금 401k의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넣는 곳이고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2월에 유럽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비트코인 ETP가 현재 55% 하락한 것에 대한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2차적으로는 개미털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면에서의 비트코인 추가 확보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공포감을 느끼기보다 이제 공포가 극도에 달하는 단계로 오긴 왔구나. 곧 반대급부 양상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런 극단성 뒤에는 반등이 있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들의 대거 유입의 마중물이 될 사건은 미국에서의 규제 이슈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도 모처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호스킨슨은 FTX 붕괴가 산업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고 미국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내놓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실패가 아닌 중앙화된 인프라의 실패다.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과 신뢰를 얻게 되면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입법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 규정을 제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고 업계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고 미국에서 더 이상 비수탁형 지갑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럼 리플도 증권 되는 거냐, 소송 패소하는 거냐, 이런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차라리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빼고 싹 다 모든 코인 증권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특정 종목을 중심에 놓고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 의회도 정부도 SEC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이게 진짜 뭔 일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샘 뱅크먼과 미국 민주당 갠슬러의 커넥션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멍 때린 게 아니라 알아서 다른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멍 때리는 척 했을 가능성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지구인들 가운데 가장 이빨 털기 파급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한 방 먼저 날렸는데 샘 뱅크먼은 민주당 최고 기부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었던 이들의 커넥션 이미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가장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원 톰 엠머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갠슬러가 샘 뱅크먼에 협력하면서 규제와 관련해 FTX가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의미 있는 증거, 증언이 정리돼서 공개가 된다라면 상황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100% 예측, 예단, 전망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러 소식들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중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